大家好. 안녕하세요. 이번 주 두 번째 중국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교생 선생님 박민희입니다. 금요일 6교시 이번 주 마지막 수업이네요. 곧 끝이니까 힘내서 달려볼게요. 오늘은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걸로 시작할게요. 그 다음에는 중국의 기념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보고 전통 종이공예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중국어로 기념일을 纪念日라고 하고 전통 종이공예는 剪纸입니다.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학습할게요. 먼저 지난 시간 배운 명절 이름들을 복습하고 오늘 내용을 공부해 볼게요. 음력 1월 1일이었던 춘절 기억하나요? 한번 하나병음을 보고 발음해 볼까요? 네, 맞아요. 일성과 이성 주의해서 춘지에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춘절에 먹는 만두, 위 사진 속에 있는 만두를 중국어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饺子. 네, 맞아요.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 속 칭투안을 먹는 4월 5일, 청명절 한번 한어병음 읽어볼까요? 네, 잘 읽었죠? 따라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칭밍지에. 네, 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사진에 있는 양력 5월 1일 노동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劳动节. 네, 좋아요. 그 다음은 음력 5월 5일인 단오절입니다.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端午节. 네, 잘했어요. 혹시 사진 속에 대나무 잎에 싼 밥 어떻게 읽는지 기억하는 친구 있을까요? 네, 바로 쫑즈였죠. 단오절에는 바로 이 쫑즈를 먹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볼까요? 중국의 추석인 중추절, 일성에 유의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잘 읽었습니다. 저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中秋节. 네, 잘했어요. 저도 처음 중국어를 배우면 이 일성을 발음하는 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너무 어색했어요. 그래도 계속 연습하면 익숙해지고 또 어렵지 않으니까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날 먹는 음식이 뭐였죠? 자, 달 모양의 과자에 휘에빙이었죠? 다들 기억하고 있죠? 네. 마지막으로 국경절 한번 읽어볼까요? 国庆节 맞죠? 국경절은 10월 1일인 거 다들 기억하시죠? 자, 우리 이제 명칭에 대한 복습을 마쳤어요. 그럼 이제 지난주에 배운 날짜 표현을 이용해서 명절이 언제인지 묻고 답하는 연습을 중국어로 한번 해볼게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春节几月几号라고 부르면 춘절은 몇 월 며칠입니까? 라는 의미죠. 언제였는지 다들 기억하시나요? 네, 음력 1월 1일입니다. 그러면 月와 号 표현을 이용해서 2월 1号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대답을 중국어로 해보시면 됩니다. 劳动节几月几号? 네, 5월 1일. 맞아요. 5월 1일이었죠? 위에 사진으로 힌트도 드렸으니까 다 잘 대답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질문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劳动节几月几号? 劳动节几月几号? 네, 아주 잘했습니다. 이제 복습 마지막 질문이에요. 질문 나갑니다. 대답 잘 해주세요. 国庆节几月几号? 네, 다들 잘 대답했나요? 국경절은 10월 1일이니까 10월 1일 하고 대답하면 되죠.
자, 그럼 질문과 대답 한 번씩 따라 해보고 오늘 내용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国庆节几月几号? 10月1号. 国庆节几月几号? 10月1号. 네, 잘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중국의 명절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념은 하는, 쉬는 날은 아니지만 같이 즐기는 기념일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발렌타인데이예요. 한번 우리 이성에 유의하면서 먼저 학생들이 읽어볼까요? 네, 잘했어요.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情人节, 情人节. 네, 다들 잘 따라 읽었죠? 情人节에서 情人은 연인, 애인이라는 뜻이에요. 뜻을 아니까 왜 발렌타인데이 이름이 그렇게 되었는지 알 수 있겠죠? 사실 발렌타인데이는 서양의 것이잖아요. 2월 14일에 중국에서도 젊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기도 하고 장미와 초콜릿을 주고받으면서 기념하기도 해요. 그런데 중국에는 전통적으로 음력 7월 7일, 칠석을 서양의 발렌타인데이처럼 기념해 왔다고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매년 7월 7일에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도 연인끼리 선물을 주고받거나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情人节. 네, 잘했어요. 다음은 6월 1일 어린이날입니다. 먼저 따라서 한번 읽어볼게요. 儿童节, 儿童节. 네, 잘했습니다. 우리나라랑 다르게 중국의 어린이날은 6월 1일이에요. 국제 아동절이 6월 1일이라 같은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5월 5일은 쉬는 날이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쉬는 날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휴교를 하는 초등학교도 있고요. 우리나라와 다르지 않게 이날은 아이들을 위한 행사가 많이 열리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앞에서 노동절이 5월 1일이라서 5이 라오동지에라고 한 것처럼 중국 어린이날은 6월 1일이기 때문에 6이儿童节라고도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6이儿童节, 6이儿童节. 네, 잘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념일은 11월 11일입니다. 광군절이라고 하는데 한번 먼저 일성, 사성에 주의하면서 읽어볼까요? 네, 잘 읽었겠죠? 그럼 저랑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光棍节, 光棍节. 네, 잘했습니다. 이날은 연인이 없는 싱글들을 위한 날입니다. 光棍이 독신자, 싱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빼빼로데이, 가래떡데이 이런 걸로 11월 11일을 기념하죠. 또 10일이 두 개 있어서 쌍11절, 双十一라고도 합니다. 원래는 이게 싱글데이가 맞았어요. 싱글데이에서 시작을 했는데 조금은 지금은 바뀌어서 대대적 할인을 하는 날이 되었어요. 우리나라 지마켓 같은 중국의 유명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나 백화점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하고 세일을 아주 많이 해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날 중국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답니다. 이제 명절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중국 전통 공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 알아보고 종이 공예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먼저 중국 매듭 공예입니다. 中国节. 같이 읽어볼게요. 中国节. 中国节. 네, 사진처럼 줄로 매듭을 만들어서 만드는 공예예요. 사진과 같은 모양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매듭 공예이고 매듭 모양마다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다음 오른쪽 사진은 우리나라에서도 하는 서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슈파, 슈파. 네, 잘했습니다. 서예는 배워본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인지 중국 대중에서 발전한 전통 예술 공예는 바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지엔즈 종이공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엔즈 전통 종이공예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엔이 바로 자르다 라는 뜻이에요. 쥐는 종이, 그래서 종이를 자르다, 지엔즈가 됩니다. 삼성이기 때문에 앞에 지엔의 삼성은 조금 위로 올라가는 이성 정도로만 읽어주면 돼요. 지엔즈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볼게요. 지엔즈, 지엔즈. 네, 잘했습니다. 이름 그대로 가위나 조각칼을 이용해서 종이를 오려서 다양한 모양을 만드는 전통 공예입니다. 홍바오처럼 붉은색 종이를 많이 사용해요. 악기를 쫓고 복을 부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엔즈는 결혼이나 축제, 명절과 같은 좋은 날에 창문이나 벽을 장식할 때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 특징이 하나 있다면 종이가 끊어지지 않고 전체 다 이어져 있어요. 아래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자세히 보면 종이가 끊어진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파내거나 할 수는 있어도 한 종이로 다 이어져 있습니다. 또한 지엔즈는 조각하는 모양에 따라서 그 상징하는 바가 다 다르다고 해요. 특히 용이나 불사조를 오려낸다면 그것은 사랑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 토속신앙이나 신화, 역사나 일상 등을 지엔즈로 자유롭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명절에는 서로의 복을 빌면서 선물로 주고받습니다. 아래처럼 이렇게 일상을 그림으로 잘라내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문양을 잘라내서 선물할 때, 이렇게 포장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사각접기, 오각접기, 육각접기처럼 종이를 여러 번 겹쳐서 접은 다음에 그대로 잘라내는 방법을 이용해서 패턴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앞에 보여드렸던 그 선물 상자를 포장한 것이 바로 이렇게 육각접기 같은 접기 방법을 이용해서 오려낸 건데요.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전지 공예들이 다 너무 어렵고 화려하다라고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쌍희자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지엔지 공예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걸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직접 쌍희자를 만들기 전에 이 희자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가면 더 좋겠죠? 이 희자는 한자로는 기쁠 희라고 하고 중국어로는 시이라고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이, 시이. 네, 같이 읽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육과에서 배우게 될 시환, 좋아하다라는 뜻에 들어가는 글자예요. 이 시환은 많이 쓰이는 어휘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두면 좋아요. 그럼 한번 어떻게 쓰는지 순서를 한번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이게 더 짧아야 돼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쓰게 됩니다. 한 번씩 써보면 좋겠죠? 자, 오늘도 활동이 있습니다. 페이지 80쪽 아래쪽에 보시면 되고요. 활동 자료는 페이지 145쪽에 있습니다. 다음 주 등교 수업이잖아요. 학교 올 때 만들어서 꼭 가지고 오시고 제가 지금부터 주의할 점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종이를 접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잘못 접으면 이게 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145쪽에 있는 종이 접는 거를 잘 유의하면서 접어야 돼요. 안으로 접기랑 밖으로 접기 선이 따로 있을 거예요. 안으로 접기는
반을 접을 때 종이 끝이 내 얼굴 안쪽으로 오게 접는 거고요. 밖으로 접기는 종이 끝이 내 몸에서 멀어지게 반대로 접는 거예요. 혹시 잘못 접어서 실패했다 그러면은 아무 종이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그 145쪽에 있는 도안 그대로 그려가지고 하면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등교에서 배울 내용을 소개하고 정말로 마치겠습니다. 학교에 와서 지엔즈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고 직접 실습해 볼 거예요. 오늘부터 어떤 모양을 만들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이런 거 저 잘 못해요 하고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학교에 따라할 수 있는 도안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주 마지막 수업도 끝이 났어요. 한 주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만나서 수업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도 기대가 되죠?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정말 많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大家辛苦了，再见。